낙동강 하구를 찾는 여름 철새, 쇠제비 갈매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지난 2019년이었지에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쇠제비 갈매기 번식지를 복원하는 활동을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요 쇠제비 갈매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이원호 박사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쇠제비 갈매기가 어떤 철새인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쇠제비 갈매기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여름 철새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네.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였는데요. 네. 현재는 개체 수가 이제 급감하면서 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네. 예, 이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쇠제비 갈매기 번식지 복원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식지 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이야기 전해주신다면. 예? 2012년도까지 약 7,000마리 정도가 낙동강 하구에서 쇠제비 갈매기가 이제 번식을 했었는데요. 예. 2012년도 당시에 이제 대무 태풍이 오고 태풍이 오면서 지형이 변화가 생기고 연안 사주에 식생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쇠제비 갈매기가 가장 좋아했던 멸치, 먹이가 감소하면서 점점 개체 수가 급감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총 39마리가 관찰되는 실정이 되면서 저희 부산시에서 그 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연구 용역을 맡겼더니 부산 인근에 있는 일본 쇼와지마에서 이 쇠제비 갈매기에 대한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자료가 있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이 쇼와지마에서 복원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3년간의 번식지 복원 이후에 좀 이제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복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했던 해가 2022년도인데요. 이때 낙동강하고 연안사주인 신자도에서 쇠제비 갈매기 약 550개체 정도가 이제 증가한 관찰이 되었었고요. 이때 번식한 둥지가 총 220개. 그리고 이 번식한 새끼들이 약 60개체 정도 관찰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1마리밖에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좀 도요등에 있는 또는 신자도에 있는 연안사주에 모래둔덕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부터 모래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연안사주들이 침식되면서 쇠제비 갈매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마른 모래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점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쇠제비 갈매기 복원 사업은 어째 하는 겁니까? 저희 쇠제비 갈매기 복원 사업은 이 쇠제비 갈매기가 똑같이 생긴 모형을 설치하고 그 모형 또한 옆에 번식기 때 얘네들이 내는 소리들을 틀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쇠제비 갈매기가 낙동강 하구에 왔을 때 날아다니면서 이 도요등 연안사주들이 나의 동족들이 안전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서 얘네들이 내려와서 조금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런 각인 효과를 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복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뭐 약간 좀 입소문 내는 것 같은 그런 각인 효과를 통해서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쇠제비 갈매기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원인이 뭘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쇠제비 갈매기가 사라진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 논문에 보면 쇠제비 갈매기는 한 70% 정도는 마른 모래 땅에서 번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낙동강 하구에 있는 연안사주들은 이제 표고차가 점점 낮아지고 월파나 이제 파고가 많이 치면서 젖은 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젖지 않은 마른 땅에는 그 사초카 식물이라고 하는 통보리사초나 존보리사초, 갯맥꽃 같은 식물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쇠제비 갈매기가 서식할 수 있는 마른 모래 땅이 사라지면서 이제 번식이 조금, 그리고 개체 수가 감소한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먹이원 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5년 이전의 해수 온도랑 지금 현재의 해수 온도 자체가 약 0.7도씨 정도 상승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 0.7도씨의 상승은 생각보다 작은 어류의 이동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멸치 같은 경우는 냉수대를 좋아하는 어종이거든요. 그리고 세제비 갈매기를 좋아하는 먹이원인데 이게 냉수대를 따라서 점점점 북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그 기장에 있는 대변항이나 이런 인근 부산 인근에서 어획하던 양에 비해서 약 20년 전보다 지금은 약 30% 정도밖에 어획되지는 않을 정도로 그런 먹이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세제비 갈매기도 급감하고 개체수가 줄은 거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포식자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연안 사주는 섬인데 이 안에 너구리, 시궁치, 그리고 큰부리 까마귀와 같은 세제비 갈매기를 위협하는 또는 알이나 새끼를 위협하는 포식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세제비 갈매기가 또 이 지역은 번식하기 힘든, 번식하더라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인을 하고 또 찾지 않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개체수가 좀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번식 공간이 줄어들었다, 먹이원도 감소했다, 포식자는 증가했다.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복원 사업이 3년간 진행됐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저희가 이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좀 합부해서 국가유산청이랑 같이 5년 동안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개체가 오는지, 이 지역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 지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기초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말 또 필요하다면 또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복원 사업들을 장기간에 거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2022년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2025년이니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5년 전, 3년 전 제 복원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복원들이 지금 현재는 좀 아쉽게 또는 많은 개체들이 찾아오지는 않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5년의 어떤 노력들이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자연 생태들을 조금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좀 이 사업을 끌고 가실 계획인가요? 세제비 갈매기는 예전에는 2023년 이전까지는 일반 조류였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지정되면서 나라에서도 관리하는 중요한 종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랑 이런 특정 보호종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건지에 대한 조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세제비 갈매기가 조금 더 예전만큼의 7,000마리 정도를 유치해서 복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개체군이라도 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종류의 새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요 세제비 갈매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환경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수 온도 0.7도씨 상승은 많은 환경들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새들은 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하지만 이 낙동강하고는 지금 세제비 갈매기가 선호하는 그런 서식지가 아닌 다른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제비 갈매기만을 위한 또 세제비 갈매기가 낙동강하고만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 낙동강하고만이 세제비 갈매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여러 생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안 사주들이나 하구를 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이원호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쇠제비 갈매기의 감소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건지 옛날처럼 낙동강 하구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개체수의 변동은 크게 유의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동은 별로 없는데 네. 지금 기존에 많이 번식했던 지역인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쇼와지마의 복원 지역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복원지 같은 경우에 리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진행할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개체군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전의 어떤 개체군들을 다 유치할 수는 없지만 일부 개체군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식생대가 들어와 있는 연안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친구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 유도 모형들 그리고 번식기 때 내는 소리들을 조금 송출하면서 조금 더 이 지역이 쇠제비 갈매기한테는 좀 안전한 서식지인 것을 알려주는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는지 궁금한데 번식기 때 내는 소리가 뭐 어떤 소리입니까? 보통 새들은 번식기 때 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력권 송인데요. 내 유전자가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음의 소리들을 내게 된다. 수컷들이.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암컷을 유인하고 그렇게 유인이 된 암컷한테 멸치나 망둥어와 같은 먹거리를 물어와서 전달해주는. 그렇게 해서 메이팅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살짝 그런 항상 그 세력권을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내게 되면 얘네들이 유도돼서 그 지역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박사님 들어보셨으면 살짝 흉내 내보실 수 있습니까? 주파수도 높고요. 흉내 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너무 아침에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쇠제비 갈매기는 멸종위기 야생 2급인 동물인데 흔하게 볼 수는 없는 새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 2급인 쇠제비 갈매기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인근인 지금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부산 인근 낙동강 하구에 번식하는 아주 작은 새이거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쇠제비 갈매기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저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꼭 일반 시민분들이든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생물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서식지는 최소한 훼손을 조금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호지역 내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야생생물들한테 먹이를 공급한다든지 유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생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박사님이셔서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이원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자갈찾음에 함께하고 계시고